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트럼프가 연준 공사장에 헬멧을 쓰고 등장한 이유, 31억 달러 공사비, 파월과 생방송 설전, 결국에는 금리 인하 압박이겠고요.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엔 연준 본부 공사장을 덮쳤습니다. 헬멧까지 쓰고 등장한 트럼프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정면 충돌을 벌였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공사비 논란, 하지만 그 이면엔 금리 인하 압박이라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사 중인 두 건물은 에클스 빌딩과 이스트 빌딩, 전체 리노베이션 비용은 25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공사비 31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하며 파월을 당황시키고 있죠. 파월 의장은 곧장 반박합니다. 그건 이미 완공된 제3건물 마틴 빌딩을 포함한 거죠. 새로운 비용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현장에서 직접 도면과 문서를 들고 나온 트럼프. 하지만 연준 측은 사실 왜곡이라고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장에서 파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금리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죠. 심지어 기자들 앞에서 파월 등을 툭 치며 금리 낮췄으면 좋겠어.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와 동행한 인물들도 눈에 띕니다. 예무 재비장관, 예비 예산국장, 상원의원 팀 스콧과 톰 틸리스까지. 이들은 공사 현장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예고했고요. 일부 하원의원은 파월에 대한 위중 혐의 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아예 연준을 해체하거나 1913년 연주 설립법을 손보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물가와 고용을 근거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천천히 조정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은 연준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공사 현장 점검이 아니라 정치와 통화 정책의 경계선을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파월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은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다음 주 금리 결정과 함께 이 정치적 긴장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1%, 테슬라는 마이너스 8%, 루시드는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2달러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로보택시, 우버 협업, 엔비디아 자율주행 시스템 등으로 기대감이 컸지만 시장은 아직 확신을 주지 못한 모습인데요. 장중 종가는 2.99달러, 전일 대비 마이너스 2.9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일 고가는 3.07달러고요. 저가는 2.91달러였고 시장은 하루 종일 좁은 박스권 내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 소폭 반등하면서 3.01달러로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기 매수세가 유입되었음을 의미하겠죠. 단기적으로는 2.9달러대가 지지선, 심리적 저항선은 3.1불에서 3.2달러 선입니다. 하지만 진짜 방향성은 실적 발표 후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흑자 전환이 가까워졌다는 시그널만 나오면 기술적 반등과 단기 급등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매수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라지 스케일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매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루시드 주가가 급등했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 숏 포지션을 늘렸다고 합니다. IMC 시카고라는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이 루시드 모터스에 대해 어떤 의외의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SEC 공시에 따르면 IMC는 루시드의 보통주를 소폭 줄이면서 놀랍게도 공격적인 풋옵션 하락 베팅을 늘렸습니다. 보유 지분은 41만 주에서 40만 주로 약간 감소했지만 IMC 지분 가치는 약 125만 달러까지 증가했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 베팅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역분할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CEO는 기관 투자가 유치를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상장 유지 또는 주가 부양용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 수익 구조에 대한 의문이겠는데요. 우버와의 계약은 화제였지만 실제 수익화 가능성과 차량 납품 시점, 그리고 운영 주체가 우버와 누로라는 점에서 루시드의 직접적인 이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세 번째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제 대응입니다.
급등 후 되돌림을 염두에 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니오에 대한 포지션도 축소했다는 건데요. 보통주 절반 이상을 매도하고 콜옵션을 18.5% 축소했습니다. 풋옵션은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400만 계약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즉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요약하자면 루시드는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와 브랜드 신뢰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요. IMC는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둔 베팅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벤치마크에서 루시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공매도들은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실적 발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루시드 모터스가 사우디에서 또 하나의 퍼즐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바로 타이어입니다. 이탈리아 타이어 제조사 피렐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공급이 아닙니다. 이 타이어는 사우디 현지에서 직접 생산됩니다. 생산을 맡은 주체는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피렐리가 만든 합작 법인. 여기서 PIF 지분이 무려 75%, 피렐리는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루시드는 단순한 수입이 아닌 사우디에서 타이어 산업까지 직접 키워가는 중입니다. 루시드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사랑도 눈에 띄죠. 2025년 7월 기준 사우디 외교부는 사우디에서 조립된 루시드 차량 첫 물량을 인도받았고요. 이미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으로 출고될 차량의 입찰도 마친 상태입니다. 루시드 중동 총괄 파이샬 슐탄 사장은 최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비티 SUV의 사우디 내 인도는 곧 시작된다. 우리는 새로운 미드사이즈 EV 플랫폼도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것도 사우디에서 생산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루시드는 이제 차량, 부품, 타이어까지 전부 다 현지에서 만든다는 것이죠. 전기차 시대의 핵심은 단순한 생산이 아닙니다. 현지화, 그리고 공급망 통제력이 곧 생존력이죠. PIF가 주도하고 루시드가 실행하는 이 퍼즐, 사우디를 EV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북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루시드는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